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K의 내일공감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일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일하는 방식도 변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보통 위기로 많이 인식이 되죠.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시각을 좀 더 바꿔보면 변화는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변화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로 이제 일하면 직업하면 직장, 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왔는데 과연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취업 이외에도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 귀농귀촌, 물론 직장에서 일하는 거와 같을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영리 기업이 아닌 비영리 기업에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나 어떤 정부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 이외에도 다양한 진출 경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창업부터 알아볼까요?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5년간의 한국, 미국, 일본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면 시니어 창업률이 미국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13%에서 15%? 좀 많이 높고 한국은 한 1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 2,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와 별개로 공식적인 데이터가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 2018년에 OECD 데이터를 인용해 보면 실제로 창업을 한 사람들은 한국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쪽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 시니어들, 중장년들이 창업하는 비율은 오히려 상당히 높네요. 21%나 되네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시니어들이 창업을 많이 한다. 과거의 경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창업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을 수도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이 생계형 자영업이 많이 있듯이 창업도 생계형 창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연령은 한국이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은퇴 후 남은 수명도 꽤 긴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째가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장 생활 이외에도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관련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은 본인이 과거에 해왔던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착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불편한 점, 문제점, 예를 들어서 홈케어 서비스. 이거 제품도 그렇고 청소 서비스도 그렇고 이거 불편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활형 창업. 생계성이 아니고 생활형 창업. 홈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내가 써보고서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꽤 실적을 내서 기업을 키우고 성장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문수리, 또 인테리어 선반, 커튼 이런 것들이 다 저도 실제로 활용을 해봤지만 또 배관 청소 내지는 수리 이런 것들이 다 생활형 창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배 같은 경우도 생활형 창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필요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생활하면서 이거는 필요한데 또 해외를 여행하면서 우리나라에 없네? 이거 해봤으면 좋겠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느끼기만 하고 돌아오면 그대로 견문만 넓혀지는 거지 사업화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빌딩업이라고 하죠. 아이디어를 착상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준비 그러한 기획을 했다면 빌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창업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요양시설 같은 경우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일본에 가봤더니 미국에 가봤더니 이렇게 하더라.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로 좋아지더라. 요양을 시켜서
나가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기력이나 상태가 호전이 돼서 자택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또 분석해보면 서비스지만 요양시설에 가서 일단 노인이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음식 섭취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요양식이 발달해서 음식을 스스로 소화하고 섭취하게 하는 그런 그 식단을 만들고 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보강이 돼서 자력으로 생활하게 되고, 또 퇴원할 수 있는 시설을 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이래서 성장을 하신 분들이 요양시설이나 내지는 요양식품, 시니어식품, 기능식품, 건강성 식품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창업의 배경이 됩니다. 또 본인의 체험, 실제로 트럭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수입이 많다 보니까 트럭 배송 알바를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택배 내지 온라인 마케팅 내지 온라인 배송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젊은 인력은 제한적이고 택배 일에는 맞지만, 그러나 평생 그것만 가지고서 평생 직업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장년들을 운전 요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 같은 경우 단기 수입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를 본인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중개 플랫폼을 창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상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조업체의 경험을 한 분이 상조업계의 어떤 문제점 이것들을 체험해서 개선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상조업체들이 보험료처럼 미리 선불한 다음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선불이 아니고 후불로 하면 마음 놓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어서 후불 상조를 창업을 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창업을 한다든지, 또 창업지원기관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빌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창업지원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또 교육받아서 내지는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귀농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 톱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미로 하죠. 처음에는 여가 활동으로. 근데 이런 분들이 퇴직 후에 농장을 좀 더 크게 해서 전업 농부로 변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쌓고 경험도 가지면서 이제 본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성공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니면서 병을 얻었다가 요양을 하게 되죠. 또 치료를 하게 되죠. 병 치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쌓입니다. 어떠한 약을 먹으면, 어떠한 식단으로, 어떠한 약초를, 그래서 이 약초가 나한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약초를 직접 재배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약초를 재배하다 보니까 아예 약초를 키우는 그런 전업을 하게 되고 귀농 귀촌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농업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도시형 농업, 농촌으로 귀촌 하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농업을 하고 싶다, 이런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도시에서 벌을 키우는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빌딩 안에서 쓰지 못하는 스페이스 공간, 예를 들면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용도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에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도시형 농장을 만들어서 수경작물을 주로 선정을 해서 부가가치가 있어야죠. 일반 흙에서 키우는 농사가 아니고 수경 재배를 주로 하거든요. 평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몇 단을 쌓아 올려서 그 구조에 맞게 다단 농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경 재배에 다단식 농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는 친구, 단 높이죠. 작물을 선정해서 키워야 됩니다. 부가가치와 그 규모, 구조에 맞는 작물을 키워야 됩니다. 자, 사회적 기업이나 합동조합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정보와 내지 지식, 교육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보시면 본인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는 그 영리 기업 내지 영리 활동보다는 내 재능을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델 활동을 하다가 봉사활동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내지 자치구마다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다가 그 의외로 젊은 사람들만이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중장년층들도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아예 그 젊은층만이 아니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특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장년층들은 과거에 특히 여성분들은 나는 이런 그 모델 활동하는 게 꿈이었는데 패션이나 모델 관련된 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아이가 커서 결혼도 해서 여유가 생길 때,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내가 과거에 하고 싶었던 그런 활동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델 교육이 바로 그러한 수요, 그러한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확산이 됐습니다. 또 이제 그 저출산으로 유치원 하시던 분들이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노인 요양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 이런 것들을 창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내지는 어떠한 그 분야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 분야의 문제점 내지 보완점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좀 더 해결책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자원봉사. 사회적 기업은 수입 플러스 사회공헌. 이게 균형 있게 균형을 맞추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자원봉사는 수입보다는 봉사활동, 사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겁니다. 재능 기부인 거죠. 음악이 됐건 교육이 됐건 돌봄, 멘토링 이런 것들이 다. 또 프로보노, 사회적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기업 활동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을 프로보노라고 하거든요. 그런 활동에 참여한다든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해외 경험이 많은 분들은 해외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NGO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한노인회나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또 일자리도 연계를 해주는 정보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 중에서 그 창업이나 활동 포함해서 전형적인 그 패턴 예를 한번 들어드리는 건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이런 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내지 지방자치 지원 사업. 서울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0세부터 노인까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부터 어렸을 때까지, 출생부터 유아기, 또 유치원 유아원부터 유치원 내지 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엄마 아빠가 됐을 때, 또 전 연령에 걸쳐서 나중에 노인이 돼서 거동이 불편할 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럽의 사회복지의 모토는 그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라는 로드맵, 그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이 돼서 거동이 불편한 연령대까지 그 상황에 맞춰서 연령대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됐을 때, 신혼 때, 또 임신을 했을 때, 출산했을 때 이때 사회적인 서비스를 복지 차원에서 제공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을,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서비스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 일자리를 찾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하면 좋을 만한 그런 일자리에 지원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이나 해양 관련된 신직업, 새로운 직업을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크루즈 플래너, 요트, 요새 그 해양 스포츠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식용곤충, 또 나무이사, 그 다음 그 산림 관련된 수목원, 숲 해설가, 산림 힐링, 또 원예
어떠한 나무를 심어야 될지, 어떠한 그 꽃을 심어야 될지 컨설팅 해주고. 자, 지금까지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취업 내지 그 직장에 대한 분야만 열심히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취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활동이라는 측면,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는 창업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여를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또 자원봉사나 정부 사회적 가치의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일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이후에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특히 나이가 들면서 중장년의 경우 과거처럼 집중적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기여 돌려주고 싶다, 재능 기부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내지는 자원봉사 이런 활동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의 여건,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다양한 일하는 방법 중에서 잘 선택을 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멘토링은 경력 설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일 공감 스튜디오에서 헤르메스 JK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